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돈 나와라 뚝딱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이다 보니까요. 왠지 오늘 금요일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투자자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시장 예의주시하셔야겠죠. 자, 오늘 정규장에서는요. 양시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보합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225선으로 하락 마감 빨간불 켜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815선 자리하면서 자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재 애프터마켓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반도체주 좋았는데 오늘은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방원 섹터 좋았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현재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인데요. 현재 알테오젠 혼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 있고요. 에코프로 파마 리서치 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HLB 1%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 ABL 바이오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 이상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 이름은 오창록 전문가입니다. 제 투자 성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속담이죠. 바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모토 아래 이제 단타가 중장기 종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분들 모두 한 번쯤은 이러한 이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 이제 순위 검색에서 항상 맨 위에 있는 10%, 20% 때로는 이제 상한가 가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잘 맞는 때도 간혹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번쯤은 다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제 귀결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수금에 출연하시는 강범규 전문가님과 함께 뚝딱 기법을 바탕으로 이제 상승 초입기 혹은 한 섹터가 올라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가는 이제 소형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유명하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뚝딱 기법뿐만 아니라 이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방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링크가 하나 뜰 텐데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오창록 전문가님의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요. 오창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돈 나와라 뚝딱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등락하는 가운데 현재 보합세로 장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에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광복절로 휴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큰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던 하루입니다.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하는 이제 방향성이 하나도 없던 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라고 이제 하나의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는 뭐 세법 개정안과도 이제 뭐 연관이 있고 뭐 대주주 양도세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미국 증시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와중에도 거품론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4대 기업 총수들도 모두 다 같이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는데요.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조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과 논의를 통해서 각각 섹터들이 관세 협상 이후에 올라간 것처럼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반대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전문가님 첫 번째 이슈로 이 섹터로 이 반도체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이제 양대 산맥, 뭐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지만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놓고 국내 코스피 지수로 이제 말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아시고 이미 좀 지나간 얘기지만 한 번 더 좀 말씀드리자 보면은 2분기는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상된 부진이었다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살살살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나왔던 뉴스가 바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이제 22조 원어치의 이제 뭐 수주를 이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차세대 칩에도 이제 공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이제 수주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양쪽 다 이제 파운드리 쪽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이제 황제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이제 대만 기업인 이제 TSMC라는 기업 때문인데요. TSMC의 이제 전 세계 이제 점유율 대비해서는 거의 9분의 1, 8분의 1 수준이 되는 약 전 세계적으로 한 7에서 8%, 약 7.7,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신규 수주들을 통해서 이제 파운드리에서 다시 한번 TSMC를 따라가기는 워낙 멀리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따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8월 25일 날 있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반도체 관세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최애국 대우를 받으면서 관세 부분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막상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예의주시를 조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미국에 날아가면서 젠슨왕 엔비디아 이제 CEO와 이제 뭐 회동을 가지고 이제 HBM에 대한 공급 시점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나 애플,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공급이 더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관련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종목들입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와 이제 수주를 공시를 하면서부터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삼성전자 수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자 보면은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힐스브로 법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인텔에 각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반도체가 꼭대기에
였던 지점까지는 아직까지는 한 2만 원 정도에서 30%에서 35% 정도 좀 남겨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실 때 주로 보신다는 이렇게 선을 좀 그어드리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뀐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년치 차트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작년도 5월달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드렸고요. 1년치로 좀 보면요. 1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것도 좀 삭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검은 선으로 이제 상승하다가 지지받고 상승하다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릴 모든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미국 내에 바로 이제 생산 공정을 미리 갖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원익 IPS 역시 코미코처럼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일러팹 투자와 관련이 되는 종목인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전 세계 굴지 기업들의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평택에 있는 사공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원익 IPS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익 IPS도 같이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익 IPS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코미코보다도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은 이제 신고가를 막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뭐 코미코도 어저께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매우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코미코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선을 그렸을 때 좀 완만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좀 가팔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제 국내 양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다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익 IPS를 뭐 2년치를 한번 보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4월 8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한 4%에서 5%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충분히 이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 분이시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를 어떻게 보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중에서 코미코, 원익 IPS 이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상승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코미코와 원익 IPS처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자,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링크가 하나 뜰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상단에 있는 샵 3772번 이 번호로요. 오창록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문자로 저희가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들어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6년 이제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향후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3분기다 보니까 4분기 아니면 2026년도에 어떻게 보면 향후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먼저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D램 가격이 최근 들어서 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올라가지만 뭐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뭐 3%, 4%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의 상승을 뭐 바로 직격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이제 반도체 매출 중에서 이제 60%의 비중이 이제 D램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차적인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소부장 기업들과도 어떻게 보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로 이제 한두 개 기업에만 납품을 하면서 뭐 기업 의존도가 좀 매출 의존도가 좀 크거나 아니면 낸드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분포도가 뭐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D램 쪽에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D램이 만약에 지금부터 좀 내려가고 반대로 낸드 플래시가 뭐 바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낸드 플래시 업황이 좋아졌을 때에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와 삼성전자 수주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현지에 이제 생산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법인이 이미 1,00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라인을 설치를 완료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미코만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삼성전자, 코미코 아니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요 작년도 뭐 5월, 6월 달 금액에 뭐 가장 근접했던 종목이 바로 원익 IPS고 삼성전자나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분을 돌파를 하고 좀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 정도만 놓고 본다고 하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1차적으로 상승을 했고 현재까지는 지금 4만 원에서 약 4만 5천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좀 5% 좀 안 되게 나왔는데 충분히 아직까지도 21선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노란 선이죠. 노란 선을 지금 크게 이탈하지 않고 살살살살 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NF 테크놀로지의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 보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만 1,000원에서 4만 3,000원 사이에서 한번 잡아보셔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유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3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만 1,000원에서 4만 3,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의 뚝딱 기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링크가 하나 뜰 텐데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문자로도 입장 가능한데요. 샵 3772번 오창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섹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조금 일찍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섹터로 바로 엔터 쪽 섹터입니다. 엔터 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가장 컸던 이슈가 두 개, 세 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압수수색 소식과 두 번째로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관련해서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컨센서스보다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핫한
뭐 K-팝 데몬 헌터스가 과연 어디까지 이제 이어질지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가장 먼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압수수색 관련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드려야 확실히 맞는데요.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날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작년 11월에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요. 차트를 보다 보면 참 공교롭게도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신고가를 딱 기록하자마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은 좀 왜 그랬을까? 차라리 뭐 하루나 이틀 전 아니면 실적 발표 때 나왔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어떻게 보면 실적 관련된 소식인데요. 전일 어떻게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장 마감하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른 뭐 SM이나 하이브,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실적이 나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보다 안 나올 것 같다, 뭐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일 뭐 8%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메꿨지만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늘 대부분 이제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저께 이제 공포에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로 인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점인데요. 요 K-팝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 돈 이제 잘 됐을 때 돈은 소니와 그리고 바로 이제 넷플릭스가 주로 가져갑니다. 뭐 실질적인 손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진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인 흥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제 요 K 엔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도 좀 봐야겠고요.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에서 3달 정도죠. 바로 이제 올해 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과연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점인데요. 만약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면은 설마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이러한 엔터주에 충분히 앞으로의 상황을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대로 데몬 헌터스 오너 리스크 이슈로 요즘 엔터주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설명드려야 할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이 기대되는 종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앞에다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봄에 이제 BTS 완전체가 어떻게 보면 컴백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 2분기, 3분기 이제 앞으로 이제 BTS를 통해서 이제 상승하는 뭐 매출에 반영이 되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방시혁 의장의 좀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좀 급하게 귀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 최근 상승폭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뭐 기우에 불과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4천억 정도에 대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딱 1년치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10월 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7월 초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방시혁 의장의 이제 뭐 오너 리스크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뭐 7월 달, 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워낙 너무 좋았었습니다. 과거에. 왜냐면 요 실적들이 이 하이브, 뭐 YG 엔터, JYP, 뭐 SM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컨센서스 예상치를 이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에서 아직까지는 오너 리스크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서 약 한
5%에서 6% 정도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장 상황과 맞춰서 그냥 큰 변동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었다라고 했는데요. 압수수색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저께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은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였거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바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형적인 이제 10만 원을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만 원 근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은 이 차트 되게 예쁘다라고 보여질 만한 이제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과 지지, 상승과 지지, 상승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다음에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뿐만 아니라요. 또 압수수색 이슈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YG 엔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저희 뚝딱 기법까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그냥 가져다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꾹 클릭해 보시면 저희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오창록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히든 이 탑픽 종목까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아까 이 엔터 쪽에 말씀드릴 때 어저께 나왔으면 좋았을 걸, 어저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걸 얘기했었던 바로 그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8% 가까이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메꾸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좀 메꿨거든요. 메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치가 컨센서스보다 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만큼을 뛰어넘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예상은 뭐였는데 과연 어느 부분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까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매출이 2,15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29억으로 기존에 이제 컨센서스였던 약 429억과 430억 그 가량에서 100억 정도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많은 이제 엔터테이너들이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인데요. 이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 매출 그리고 굿즈 관련된 부분에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트와이스나 다른 그룹들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토트넘과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콜라보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부가 이제 음원 쪽, 음반 쪽을 제외하고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여기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향후 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주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견인한다. 아니면 반대로 4분기가 3분기, 4분기가 2분기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좀 상승 탄력을 좀 많이 잃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 보면은 3분기도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유럽에서 콘서트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에서 투어를 기록을
아시아에서 이제 투어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결과 나온 수치와 이렇게 크지는 않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상승이 가장 컸었던 부분이 이제 85,000원에서 아직 9만 원까지는 못 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가격대에서 좀 아까 원익 IPS랑 뭐 업종은 다른데 이게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2년 차트인데요. 2년 동안 좀 많이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상승하다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자, 5만 원 초반대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곳을 바로 메꾼다면은 아마 이제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년 차트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박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JYP 엔터테인먼트 가격 전략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가장 최초의 제 이제 투자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상기를 해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아니면 뭐 박스권의 상단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바로 들어가기는 약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빠지면 되게 좋겠지만 이제 가격 전략은 지금 보시면 전일 저점이 이제 74,300원입니다. 74,3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 뭐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한 번쯤은 그래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분할로 좀 가격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할로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 72,000원에서 75,000원 사이 정도로 좀 잡아 보시고요. 지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한 4% 정도는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7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또 추가적으로 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5,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저는 매우 가격이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박스권을 상방으로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4% 강세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72,000원에서 75,000원까지,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부방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의 공부방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쉽게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뜰 텐데 그 링크를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창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의 공부방 지금 바로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의 종목과 섹터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저희는 히든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장 핵심 섹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이다 보니까요. 저희 전문가님의 이 섹터 정말 궁금해집니다. 내일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에 좀 핫하고 그리고 한 2년 전에 핫했고 그동안 매우 힘들었던 섹터인 바로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쪽이 최근 들어서 뭐 6월, 7월부터 상승을 하다가 8월 달 들어서도 지금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개별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다 아실 만한 종목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그리고 LNF, 뭐 솔브레인,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뭐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개별 요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이 아마 이거겠죠. 지금이라도 팔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추가 진입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더 가져가 볼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2022년, 2023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조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쪽과 가장 큰 연관이 있었죠. 전기차 쪽에 이제 수요가 둔화되겠다, 뭐 배터리 쪽 관련해서도 좀 좋지 않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감과 실제로 실적조차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종목들이 상승폭도 엄청났지만 빠지는 것도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조금씩 시청자분들 좀 많이 힘들게 했었던 섹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 하면은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와 바로 이제 리튬 인산화 배터리인 뭐 LFP 쪽입니다. 바로 요 두 개와 하나 더 키워드를 넣어드리자면 바로 세 번째로는 미국입니다. 미국과 이제 요 세 개가 연관이 되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종목을 선택하실 때 한 영화에서 이제 뭐 바닥 밑에 뭐 1층 밑에 뭐 지하실 있고 그 밑에 더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한 번쯤은 시청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과연 이 종목, 이 섹터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에서부터는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업황이 앞으로 얼마 정도 지나면 이제 반등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첫 주자로 나왔던 대형 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수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하나씩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각종 방송 매체들에서도 2차 전지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2차 전지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저도 제 의견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2025년, 2026년도에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섹터들 중에서 반도체, 엔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꼭 적어도 뭐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셔야 시장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정말 핫한 2차 전지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관련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나도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링크가 하나 뜰 텐데 그 링크로 공부방 바로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문자로도 입장 가능한데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창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말씀을 해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가장 먼저 이제
뭐 2차 전지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말에 이제 테슬라와 이제 6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성공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ESS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이제 3분기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이 테슬라 쪽의 수주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에서의 키워드인 바로 ESS, LFP 그리고 마지막 미국. 세 번째 이제 미국 부분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미시건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그만큼 실적에 좀 기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반영이 살살살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의 차트를 좀 길게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2년, 2023년도에 제가 이제 가장 2차 전지 종목들이 가장 상승폭이 컸었고 가장 높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당시의 가격에 비하면은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로 조금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말에 이제 수주를 성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 이제 1년 정도를 봤을 때는 이 종목 아직까지는 1년만 봤을 때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을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뭐 일봉, 주봉, 월봉, 뭐 연봉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봉을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각도에서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2년치, 3년치를 보여드렸던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근 1년도의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승할 것 같은 모멘텀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한 45만 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60만 원까지는 솔직히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를 봤을 때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뭐 올라왔을 때 이 정도 가격을 오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해야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40만 원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일부는 덜어내시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좋은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LNF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도 좀 긴 기간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LNF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정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ENF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엔터주들을 보면은 제가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대로 이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좀 고개를 살살살살 들고 있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업체들한테 이제 뭐 공급이 되는 출하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LNF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서는 바로 리튬 인산화 배터리인 LFP 쪽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종목은 ESS보다는 LFP 쪽에 좀 더 비중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 흐름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많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이제 6월, 7월부터 딱 요 선을 어떻게 보면은 크로스 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이제 전 고점들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2차 전지는 항상 먼저 좀 차트를 봐보시길 바라고, 물론 주봉으로 보셔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좀 긴 기간 동안 크게 좀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1년 봉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전 고점들을 하나씩 이제 벗겨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가장 먼저 크게 봤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고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부분도 많습니다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ESS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의구심이 들거나 아니면 이 종목은 조금만 담아보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 어떻게 보면 삼성 SDI와 이제 SK온인데요. 이제 유럽, 이제 미국 전기차, 어떻게 보면 삼성 SDI는 이제 좀 유럽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SK온과 이제 뭐 삼성 SDI의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이 미국의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갖고 약간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뭐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제 보조금이 조기에 이제 폐지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정책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 주 고객사 두 군데에 좀 많이 이제 매출 비중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세 개의 회사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600일 차트를 보면은 사실 이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종목 상승할 때 가장 크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인데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시청자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큰 폭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를 좀 보면요. 에코프로 BM 이제 뭐 여러 매체들에서 에코프로 BM 바닥 지났다. 예, 제 생각도 바닥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한 15에서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은 올해 안에 아마 20만 원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말씀해 주실 히든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도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늦게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투자 성향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에 올라갈 만한 종목을 어떻게 보면 히든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오른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종목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 전극이 이제 상업화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경우에 최대 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의 이제 매출이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재무제표나 아니면 차트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적 안정화 과정이 들어가고요. 동박 사업 쪽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업황이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내에 이제 안정적인 수요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매우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시세를 준비 중인 그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장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